현역 군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국가가 내가 이제 유니폼을 벗고 이제 전역하니까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다른 분도 아니고 차관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훈훈 라디오 DJ 백수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훈훈 라디오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특별 코너에 정말 빅 게스트를 저희가 모셔왔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국가보훈부 이희환 차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어머, 차관님이 나오셨어 하면서 엄청 아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그럼 국가보훈부 차관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차관 직책은 일단 바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어서 저희가 또 한 큰일을 하나 했고요. 하여튼 매일 뭐 많은 보고서 검토 및 또 뭐 중요 행사 참석 등등 해서 매일 하루하루 바쁘게 보람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 우리 함께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말해 말해 보훈! 보훈!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훈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함께 나눠볼 텐데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선별해서 차관님께 질문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차관으로 취임하신 지 10개월이 좀 넘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보훈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점수 매기는 거는 또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예. 사실 100점 만점에 그래도 9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90점. 네, 90점을 준 이유는 일단 우리 보훈부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제대 군인들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일을 하는 걸 제가 이 10개월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저 90점은 줘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10점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이제 10점을 제가 남겨둬서 90점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정부의 시스템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유공자분들을 정말 무한대로 정말 원하시는 걸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정부 국정을 운영할 때 이제 결국 예산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소위 100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히 미래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우리 유공자분들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또 필요한 정책들을 반드시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점을 제가 남겨서 90점으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도 네.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차관님. 보훈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보훈 참 엄청 중요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보훈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좀 나름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은 일단 공훈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일단 사전적 의미입니다. 즉 뭔가 이렇게 공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데 우리 현재 국가보훈부는 이제 국민 중에 국가의 안전 보장,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 이러한 분야에 공을 세우신 분들을 누가? 대한민국 국가가 그것을 보답해 드리는 겁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절대 외면하면 안 되겠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서 그분들을 보답함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가 있는데 그 이어주는 매개가 바로 이 보훈이라는 가치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의 가치는 사실 어찌 보면은 국가가 발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디딤돌 역할도 하면서 또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국가보훈부 차관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네. 잇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계획이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2025년 보상금 인상 계획 혹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안정화가 안 되면 생활 자체가 또 많이 이렇게 좀 피곤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 국가보훈부도 아무튼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서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다행스럽게 5%가 지금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유공자분들이 1급에서 이제 7급까지가 계신데 맨 아래에 이제 7급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5%를 올려도 이제 인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5%에서 플러스 2%를 더해서 토탈 7%를 저희가 인상을 시켰고요. 6.25 이제 전쟁 참여하신 분들, 이제 자녀분들이 사실 일찍 이제 아버지를 참 이렇게 보내드리고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에 플러스해서 8.3%를 저희가 추가해서 총 13.3%로 이렇게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한 6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이 또한 이제 저희가 뭐 내년 후년은 계속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경제적인 부분은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차관님 이야기해 주시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가보훈 등록증으로도 네. 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비행기 탑승할 때 그전에는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자동차 면허증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제는 저희가 좀 명예롭게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 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할인도 되고 신분도 증명하는. 그전에는 한마디로 두 개를 같이 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개만 딱 내면 신분이 훨씬 편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로 인한 유공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이게 좀 뭐 세상이 제일 많이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에 야 이제 이것이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제 이 뭐 어떤 교통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주민등록증이 역할하고 있는 그러한 곳곳에 이제 장소에 필요할 때 국가보훈 등록증을 내면 똑같이 이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됨으로써 아마 하여튼 제가 뭐 요거는 가장 큰 의미가 어쨌든 국가보훈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유공자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아마 많이 느끼실 예, 것 같다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다음 질문 이제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걱정 어린 질문이에요. 네. 의정 갈등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건 아닌지 어르신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뭐 정부도 지금 어쨌든 이 소위 의료 사태 지금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훈병원을 전국에 이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이렇게 해서 6개 도시에 보훈병원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가유공자를 이제 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의 정말 공훈에 보답하는 가장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아픔을 저희가 치료해드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사실 전공의 의사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 공백을 저희가 예산을 이제 긴급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신규 의사를 저희가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분들이 또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이제 좀 야간에 당직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또 다행스럽게도 역시 공공병원의 이제 의사답게 기존의 이제 의사분들이 뭐 내가 당직을 서겠다라고 이렇게 또 스스로 이렇게 나서 주음으로 인해서 물론 기존에 있던 대비해서는 사실 100이라 치면 지금 그게 100이 되지는 않고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 채용을 통해서 어쨌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말 뭐 그 병원 내가 보건병원 가면 기존 가는 대로 치료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예. 네. 차관님께서 이렇게 걱정 말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유공자분들께서 네. 진짜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
국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평상시에도 관련 댓글이 가장 많았던 그런 네. 좀 분야인데요. 상해 국가 유공자 교통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결국 몸이 불편하면 결국 이제 이동에 대한 그 참 걱정,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갈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제 몇 가지 좀 소개 좀 드리면 일단 뭐 가장 지금 뭐 이렇게 먼 거리를 장거리를 가는 거는 보통 이제 뭐 교통 측면에서는 이제 뭐 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이미 제가 뭐 예전부터 금액적으로 이제 그 할인을 좀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KTX를 타겠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총 6번 무료 승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그 기회를 다 썼다. 그럼 7번째는 어떡하냐? 예, 그럴 때는 사실 뭐 360을 해주면 제일 좋죠. 차관의 마음은 100% 그겁니다. 예, 하지만 그 6번을 다 쓰고 나면 제가 이제 50%를 이제 제가 지원해드리고 죄송하지만 50%는 유공자분들이 이제 해서 그렇게 승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가령 친환경 이런 걸 이제 말씀 많이 하기 때문에 LPG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걸 제가 구매를 하고 이제 하게 되면 전기차는 구매를 하면 거기에 따른 그 뭡니까 금액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LPG 차량은 그 LPG를 이제 주유할 때 그때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금액을 할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동하는 부분에서 뭐 물론 이제 또 뭐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거는 당연히 지금 다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연결시켜 말씀드릴 게 앞에 그 말씀드렸던 국가보험 등록증이 지금 이제 기존에 엄청 많았거든요. 15종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뭉쳐졌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차관님께서 다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 차관님의 마음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게 아마 이 보시는 분들께서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소중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보훈 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네.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험 분야도 사실 뭐 제가 앞에 또 질문에서 보험의 중요성을 나름 쉽게 설명드렸지만은 또 이런 것이 좀 자주 듣고 또 어렸을 때 좀 들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파트에서 중요한 정책이 닐공학교입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보훈 분야 교육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또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그 강의하실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나름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실제 지금 뭘 사고 있습니다. 보훈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실제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그 강사분들이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교육 자료를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습니다. 또한 뭐 요새는 또 이렇게 그 말고도 뭐 VI, AR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런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제 그런 좀 뭐 이제 좀 시대적인 맞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매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다양화해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보건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보건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을 네. 살짝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이 차관님은요, 차관님이 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던 그런 정책이 있었을까요? 예. 그 작년 이제 12월 8일 날 제가 취임했는데 제가 그 12월 7일까지 이제 대한민국 해군 대령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차관으로 왔습니다. 28년 있으면서 제2연평해전 참전을 하고 부상을 입었었는데 현역 때는 별도로 어떤 보훈과 관련된 거의 혜택이랄까요? 현역들한테 현역 군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걸 짚어드리면 저희가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휴전을 하게 되었고 그 휴전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북한의 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지 도발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제 군에 가서
실제 그 작전에, 저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부상도 국가보훈 대상자가 될 만큼 아니지만 가볍게 어쨌든 상처를 또 입은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숫자 제법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이 사실 이제 작전에는 참여했지만은 이제 부상을 입지 않아서 나중에 제대군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등록이 이제 즉 국가보훈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쉬워서 저는 그런 분들, 즉 위험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 중에 다치지 않은 분들은 뭐 국가유공자가 됐던 뭐 이름을 뭐 전투유공자가 됐던 어쨌든 그런 좀 보훈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직접 작전에 참여했는데 국가가 내가 이제 유니폼을 벗고 이제 전역하니까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럼 그로 인해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더욱더 애국심, 사랑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마음들이 결집되면 또 국가는 어떤 내적인 이러한 잠재 역량이 키워져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런 거는 좀 챙겨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차관을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해당 그 국가 이렇게 이미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좀 진도가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이제 법도 이제 사실 이거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뭐 하여튼 재임 기간 동안 좀 나름대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아쉽네요. 네, 보훈부에서 제복 근무자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보훈부가 제복 근무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과거의 6.25 전쟁, 월남 참전, 즉 전쟁이 있었던 시대는 당연히 그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평시 있는 이 국가를 어쨌든 지키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제복 근무자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마지막으로 교도관. 사실 이분들이 1년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동안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러한 임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그 고마움을 제가 선물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 어떤 또 뭐 참 그 고유 업무를 하시다가 좀 다치거나 하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드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제복 근무자를 챙겨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미사리를 갔다 왔어요. 국가보훈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펙트런 그러니까 제복 근무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마라톤 하나 제가 런칭했습니다. 처음으로.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제복 근무자. 즉 1,365명을 저희가 신청받았습니다. 의미가 너무 좋네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국민들도 제가 한 5,000명 이상 오셨거든요. 너무 열기도 좋고 또 국민들이 제복 근무자들이 이렇게 저희가 등본에 또 표시를 했거든요. 앞에 등번호가 있고 뒤에가 이제 뭐 경찰, 군인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들 또 감사를 전하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 참 잘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걸 좀 기회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복 근무자를 제가 원래 나름대로 좀 프랑스 올림픽도 해가지고 이 네이밍을 또 하나의 국가대표. 또 하나의 국가대표요. 예, 그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좀 나름 되게 고민을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또한 이제 제복 근무자들이 요건 참 또 좀 더 중요한 하나의 그 정책 사업인데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즉 내가 경찰이고 소방관 아버지가 참 위험한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 것이냐. 네. 불과 한 2년 전까지는 뭐 여러 제도가 없어서 그냥 그 배우자께서 그냥 아이를 이렇게 어쨌든 뭐 양육하시고 그렇게 이제 다 해왔던 것이죠. 안타깝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라고 해서 국가가 이제 나섰습니다.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나서면서 민간인들도 좀 희망하면 같이 하자. 해서 그걸, 사업명을, 즉 브랜드를 히어로즈 패밀리라는 걸 붙였고, 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을 제가 전국에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더니, 한 400명, 한 4,500명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명씩 한 명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고,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10분씩 이렇게 지금 계속 오고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성장해야 되니까 네.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전문가들을, 즉 멘토를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런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사회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등등하듯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제복 근무자, 근데 그 가족까지 품는 그 넓은 마음이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보훈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과 또 차관님의 답변까지 들어보았는데요. 댓글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정말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정말 그 목소리 하나하나를 저희가 정말 잘 경청하고 새겨드려서 정말 불철주야 가라지 않고 정부에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각오가 다시 한번 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질문만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네, 국민 여러분 일단 국가 보훈에 참 제가 차관으로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가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군에 있을 때도 보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현실에 와 보니까 보훈의 가치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함께 해주시면 하는 좀 부탁과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본인의 하나 행동이 정말 대한민국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올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그러한 정책 브랜드를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제가 또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기부금도 좀 받을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작은아마 그런 마음가짐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두의 보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 행복하는 나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모두의 보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 라디오 특별 기회, 이 무엇이든 말해 보훈. 이 차관님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무엇이든 말해 보훈 한번 외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무엇이든 말해 보훈.